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넷플릭스입니다. 글로벌 IB도 결과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 공유를 일부 국가에서 제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실적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호재였을까 악재였을까? 과연 넷플릭스를 손절한 사람이 많을까? 그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내지 한 사람이 많을까? 오늘은 그래도 웰스파고 의견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뭐 웨드부시 얘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멀지 않았죠. 지금 당장 다음 주 이제 진짜. 18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네네. 여하튼 오늘 보면 물론 빅테크 주식도 오늘 다 올랐지만은요. 오늘 나름 선전했습니다. 4.5%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1997년에 리드 헤스팅스가 창업한 회사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보면은 예전에 지방감에 있던 예를 들어서 유선 방송하는 거 그리고 비디오 대여 이런 거로 시작했던 회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커지면서 소위 없던 것을 창조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만큼 시장의 어떤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의 대표를 불렸던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위 안테나 갔던 팀이 그다음에 어느 순간 케이블로 갔다가 이제는 케이블 TV만이 여전히 보시지만 결국은 케이블 TV 없이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들 위주로 스트리밍을 보시는 특히 젊은 계층은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마치 요즘에 집에서 저만 하도 그렇지만 집에 전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의 세상의 변화를 어떤 끌고 왔던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팬데믹 때 워낙 이제 급증했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면서 작년 1,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반의 반토막까지 떨어졌던 거의 한 60%가 날아갔었는데요. 작년 이제 5월이 이제 바닥으로 해서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바닥 가격이 지금 $160, $150였으니 그 이후 보면 이제 더블 이상 올라가는데요. 네. 왜냐하면 3분기 만에 이제 가입자 증가세를 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들의 문제가 이슈가 있었죠. 서서를 다 알고 있었지만 친구끼리 하고 뭐 가족끼리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거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니라 그쵸? 뭔가 네. 했던 거고. 다들 하니까요. 네, 심지어는 그걸 갖고 비즈니스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코드를 쉐어링할 아이디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한 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단 그동안에 리드 헤스팅스가 계속해서 했던 건 우리는 광고 없이 했다 그랬는데요. 그 광고 기반 서비스를 작년에 11월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그때 리드 헤스팅스가 했던 얘기가 광고 도입을 왜 자기가 빨리 안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후회될 정도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시간짜리 어떤 프로에 두 번이 광고가 붙고 한 번에 지금 1분씩 중간 광고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1분씩 두 번인데 지금 넷플릭스는 60분당 4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나름은 작년 11월, 12월부터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온전히 이것들이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회사 측과 애널리스트에 많이 차이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판단해서 좋으니까 그런 결론을 했을 거란 얘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수준 이제 아이디를 공유하던 사람을 못 쓰겠다는 것이 지금 4개 정도 국가에서 먼저 지금 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 행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이제 발표가 있겠죠 지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준 거는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는데 이제 뚜껑은 열려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의견을 보면 목표 주가는 지난 실적 시즌에 워낙 가이던스를 좋게 봤기 때문에 올려놨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썰렁한 것도 꽤 있고 그러니까 매수 의견, 중립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가 20명, 중립이 20명, 매도가 3명. 있겠고요. 네, 또 셀 의견도 제법 있던 기업이 바로 지금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18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위 빅테크주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겠는데요. 주당 이익은 44센트, 매출은 78억 달러가 일단은 컨센서스가 모아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월계 전체적인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앞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묘하게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최근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전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력도를 얘기하는 그런 IB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이럴 때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 이런 방어주들을 조금씩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넥스트에라 에너지 그리고 이 종목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 같은 것도 빅테크 뭐 엄청 가니까 그쵸? 네. 뭐 갖고 계신 분이 워낙 많으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 이익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 리세션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있지만 리세션의 가능성은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리세션 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아니면 주식이 아니냐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자산을 어떻게 좀 갖고 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년 만에 다시 금값이 지금 고점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쪽에서는 금의 역할을 우리는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네네. 주식에서도 너무 성장한 것보다 약간 뭔가 시장이 어려울 때도 되는 것들을 한번 가보자는 논리가 분명히 그런들의 의견에 설득력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가 오늘 넥스트라 에너지랑 지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했는데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중에 지금 가장 시가총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전력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태양광이 됐건 원자력도 있고 다입니다. 거기서 그쵸. 많은 분들이 넥스트라 에너지는 그냥 이게 좀 친환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입니다. 하는데 다만 원자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도 풍력도 많이 하고 있다. 좀 늘리고 있다. 이런 관점이죠. 그건 안 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예.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쵸. 딱 그런 네. 논리를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그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방어적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단순하게 이제 쓰레기 수거만 하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 갖고 뭘 하냐면 매립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전력도 생산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해서 카본 감소 시대, 그 리제어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일산화탄소 감소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열흘쯤 전에 이제 IR을 했는데요. IR에서 보더라도 자기네가 지구환경 보호에도 일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요즘 보면 또 하나 이슈가 플라스틱의 재분해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지만 결국 세상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들지만 그런데 생각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재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에비타라든가 순현금 흐름에도 완벽하게 좀 증가 추이를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이 왼쪽은 에비타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순현금 흐름인데 그 증가율이 과거 5년보다 지금 향후 5년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만큼 이제 우리를 어찌 보면 설치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비즈니스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웬만한 경쟁자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에 서울시면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 우리나라 다 지역마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 지역에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바꾸기가 웬만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굳이 바꿀 이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실적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매출과 이익에 대한 배당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과 주당이익의 배당금에 지금까지의 증가한 추이가 되겠고요. 핑크색으로 보이죠. 여러분 화면에 핑크색이면 전망치거든요. 네네. 전망치도 꾸준히 하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 성장이나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정책적인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거의 전망이 그냥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씩이라도 서울시면 아니면 영등포에서 계약 과정 있으면 당연히 최소한 뭐 임금 상승률이나 그런 물가에 따라 조금씩 계약할 때는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겠죠. 느낌이죠. 예. 그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 유틸리티나
기업체나 이런 산업재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산업재에 속해 있는데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같은 산업재 중에서도 캐터필러도 산업재고 이것도 산업재인데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캐터필러는 상당히 경기 민감한 쪽으로 갈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랑 그 A 기업이 캐터필러랑 이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는 어느 게 예측이 정확도가 높겠습니까? 예측 정확도 높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리세션 시기에 좀 살아남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업종이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계산이 서는 선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이 딱 그 종목이네요. 계산이 서는 종목, 경기 침체기, 둔화기에 적합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핫스탁은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참 좋았죠. 슈퍼볼 시즌에 가장 많이 다운받았던 어플리케이션이 드래프트 킹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지금까지도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번 분기 실적도 가이던스를 높였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약간은 이제 겨울 스포츠에서 이제 봄 스포츠로 이동이 되는 구간이라서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드래프트 킹즈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드래프트 킹즈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거부한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드래프트 킹즈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려면 우리나라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위 그 도박이라고 하죠. 어찌됐건 갬블링이 그렇죠. 특별한 지역에 한정돼서 허가를 돼 있고요. 그 온라인이나 이런 그런 그 토토라든가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정말 나라에서 공인받고 나라에서 인정받은 쪽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보면 물론 주식회사 형태를 띨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거다 강원랜드가 나라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죠. 카지노라는 것이 지금 도시에도 있고 좀 모여진 데도 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카지노 지금 민간인이 보통 사람들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강원랜드.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은 워낙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스포츠가 우리나라 과거 보면 몇 차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에는 민간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만 스포츠 도박 같은 거가 모든 주에 허용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를 보면 그런 일반 카지노도 여기서 하고요. 스포츠 베팅도 하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선 약간 없는 개념인데 내가 선수를 데리고 자신만의 또 게임을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판타지 게임? 예, 판타지 게임이라는데 그걸 갖고도 또 베팅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재밌다,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드래프트 킹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작년 재작년 또 엄청나게 적자를 했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워낙 기대감 놓았지만 그런 시장에 맞추자면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보시면 매출 같은 건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회사에서도 멀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사터리 펀드 내에 댄 나일즈라는 분이 또 이런 기술주 낸 거 뭐 테슬라 이런 거 얘기 많이 한 분인데요. 2분기 관심주 리스트에 메타 플랫폼스랑 엔비디랑 함께 지금 딱 이걸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좀 움직일 찬스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저하게 실적에 대한 좀 바탕 그리고 아직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항혁의 인사이트 기술주 향방입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기술주가 특히 오늘 같은 것도 많이 달렸죠. 그리고 네. 올해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것만 보더라도 한 17% 올라갔고요. 나스닥 100 같은 건 이미 지금 바닥에서부터 20% 올라서 불마켓에 들어져 있습니다. S&P 500이 한 7%대 그리고 다우지수가 연초 대비 3%니까 그만큼 기술주가 강했던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또 기술주만 딱 떼어서 보면은요. S&P 500에 11개 섹터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주만 딱 보면 기술주가 어제까지 한 19%가 주가 반등했습니다. 그렇군요. S&P 500이 한 7% 올라갔는데요. 기술주 제외한 S&P 500은 많이 올랐느냐? 2%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기술주가 작년과 달리 시장을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워낙 부진했다는 것이 그렇죠. 있었겠고요. 예.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금리의 하락됨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 왼쪽 그 오른쪽 또 위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기술주의 추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검정색이요. 네네. 예. 아래쪽은 금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기 위해서 금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금리의 지금 어떤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JP 모건은 그렇게 해서 이런 배경 보면 맞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리세션 우려, 주가 워낙 과도하게 올라갔던 것 이런 걸 대비하면 하반기 이후엔 다시 기술주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다른 부담감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담감을 이들은 뭘 근거를 갖고 부담감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한 두 가지 역시 한두 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가 기술주의 상대적 PER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 PER이라는 것은 S&P 500 전체 대비 얼마만큼 기술주가 상대적 PER이 높냐는 것인데요. 네. 이건 상대적 PER인데 지금 이게 2021년 말 2021년 10월 11월에 사상 최고가를 갔었거든요. 그때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기술주가 좋지만 PR로 보면 S&P 전체 대비 지금 워낙 높아져 있다는 이거 좀 겁니다. 긴장되는데. 네, 일단 이걸 갖고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근거가 있다 없다 이거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다 각자 차이나 하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했다는 것이 됐겠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나 유틸리티, 필수 서비스,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좀 안정적인 방어적 섹터를 가라는 것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일관된 시작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주 PER이 2021년 말에 최고 수준까지 왔습니다.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걸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방어주를 어느 정도 포함해 두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